사항들은 저희 시에서 각 대선 캠프 각 정당을 찾아가서 저희 시의 대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보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녹화와 인터넷 생중계를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마이크를 먼저 하시죠.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요, 대선 공약 제시하시고요. 두 번째, 광주, 세종, 청주 구간 고속도로 부지건설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연기변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예정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네. 세 가지만. 네. 그다음에 과학별도 기능지구 대덕특보를 또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실 관련해서 직속기관을 쭉 나열하신 걸 보니까 이게 대부분 과천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과천에 거기를 다 옮겨놨다고 지금 반발이 심한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 공주, 세종, 청주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세종시의 교통체계로 보면은 내부에 BRT 망이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한 시속 한 50km 내지 60km 정도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외곽 간선 도로축이 도로망이 순환도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곽에 고속도로망이 형성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동쪽으로는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그렇습니다. 예, 그 구간인데 지금 공주, 세종, 청주 구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조속히 건설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과기벨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전의 거점지구와 청주 또 천안, 우리 세종의 기능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능지구에는 이제 거점지구에서 개발된 과학 기술을 산업화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령 체계에 보면은 기능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가 갖춰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법령에 이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태 지금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 SB 플라자 건축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점지구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덕특구를 우리 세종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능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공약에 담아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세종청사를 보면은 이미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차피 정부 청사를 추가로 건설해야 됩니다. 근데 기왕에 추가로 건설함에 있어서 지금 국무총리실이 전체 정부 청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을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좀 모양도 좀 멋지게 이렇게 따로 건설하되, 그 안에
이제 국무총리 직속 기관들을 같이 입주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민안전처나 인사혁신처, 보훈처 이런 기관들은 다들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데 이미 정부 청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를 비워주고 별도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새로 내려오게 되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거기에 입주시키면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의 일부, 과천이나 서울에 일부 남아있는 정부 산하 기관들도 우리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의 그 제정 취지에,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당연히 세종시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때 2005년도에 행복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에 새로 신설된 정부 산하 이런 기관들이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전 계획 자체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브리핑룸 뒤쪽에 후광중학교 학생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네, 특비위원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마이크. 세종생활뉴스 김종원 기자입니다. 두 번째 인수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거 인수위 관련해서 각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한다는 말씀이신지 예고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무총리실 그 독립중사가 돼가지고 이게 유관기관인 그 행복청과 좀 상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좀 안 됐다면 지금 이게 청사 규모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정부 세종청사 내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예측 가능한 것인지 지금 판단을 좀 어떻게 내린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인수위는 저도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출범 직전에 인수위가 구성됐었는데 그때 저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수위 활동은 주로 각 부처별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현안 과제와 또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인수위 활동은 중앙부 쪽 공무원들하고 함께 작업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 국방과 관련되는 부처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 부처가 우리 세종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수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인수위를 꾸리는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에 인수위를 꾸리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통령 후보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무 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세종시가 서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국무총리실을 별도로 독립청사로 제대로 크게 건설하려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고, 반영되고 나면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복도시 건설청이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행복청과도 이제 실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으나 이걸 사전에 행복도시 건설청과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여기 마이크 좀 주시죠. 한 가지 부지 관련해서 예. 부지는 잘 아시는 바대로 정부청사가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쭉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공간이 지금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 가운데 공간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청사와 호수공원 그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별도로 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서면은 또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OTN 뉴스 이만성 기자라고 합니다. 네, 복숭아 복꽃 축제 관련 두 가지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복숭아꽃 축제가 마무리되면요, 실제 이제 수확의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에 이 수확에 관련해서 추진 계획하고요. 또 복숭아에 관련된 6차 산업이 이 세종시에 무슨 뭐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숭아는 이제 그동안에는 과거에 복숭아 수확철에 복숭아 축제를 했는데 복숭아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수확철인데 복숭아는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수확하면 바로 판매를 해야 돼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에 축제를 하게 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복숭아 판매에 이제 도움이 되는 축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숭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보니까 또 판매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70%, 한 72%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복숭아 농가들은 꽃축제하고 또 판매 행사를 별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봄에 이제 꽃축제를 하게 되면은 이 복숭아 농가들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복숭아 수확과 관계에 있어서는 축제를 봄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수확 기간 중에 복숭아 농가들은 복숭아 수확에 전념할 수가 있게 돼서 오히려 복숭아 수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문제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점이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가공업 농업 이 세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6차 산업과도 그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김대중 기자 아까 먼저 했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예, 서울여수통신 김우정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른한국당 이재호 대표는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종시 행정기관을 서울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천 복숭아 축제에 대한 그 예산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 이틀 축제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한국당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대선 후보로 이렇게 특별히 거론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의 주장은 뭐 개인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선 후보 공약 이런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관련되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현재 2억 7천. 예, 총 예산은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 신유진 기자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그 행정부처의 이전에 관해서도 부처를 이전해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희가 계속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대전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지난달에 SD 플라자 이제 착공식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시청 뒤에 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대전 연구단지와 긴밀성을 가지고 업무를 이제 나눠서 해야 될 텐데 그 대덕 연구단지의 기존에 있는 거기에 연구의 거점화에서 일부 연구진들이나 부서들이 옮겨와서 했을 때
또 그 연구진들이 옮겨오는 그런 결단, 물론 이제 행정적인 그런 게 좀 있겠지만 결단이라든가 그들의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점들을 찾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SB 플라자가 조치원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 SB 플라자는 세종시 안에서 뭐 창업을 하게 되는 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또 대덕연구단지에 가까이 있는 산업체가 이전하는 것을 그 타겟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덕연구단지로부터의 이전과 관련된 뭐 그런 고민들은 특별히 하지 않았다. 어떤 업무의 어떤 그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 연계성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중요한 가속기를 설치하는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중요한 가속기 학과가 마련되어 있고 그 중요한 가속기 학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도 하고 또 교수님들이나 또 졸업생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덕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SB 플라자에 이전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이재림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종시가 그 행정수도 관련해서 개헌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것을 지금 시책으로 삼고 계신데 그 개헌 통해서 명문화를 하는 작업이 좀 국민투표에 유치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플랜 B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명문화 외에 다른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수도로 건설하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것은 2004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반대 여론이 많거나 한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렇게 전환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수도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행정수도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수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특히 그런 의견들은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집어넣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번 새로 이루어지게 될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청와대와 내각 간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권력 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적절하게 좀 나눠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그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는 내각 재정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의 개편과 행정수도 세종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 개편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 부분은 행정수도 세종이 헌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가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